안녕 친구들. 나는 유관순이라고 해. 내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네, 아니요. 나는 1902년에 태어났어. 지금이 2019년이니까 내가 만약에 쭉 살았다면 117살일 거야. 그런데 나는 안타깝게도 18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단다. 사람들은 내가 맨몸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죽었다고 그래서 유관순 열사라고 불러. 한번 해볼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나는 1902년에 충청남도 천안시 아우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아우내는 여러 개의 작은 개천이 모여서 아우러진다고 그래서 아우내라고 부른단다.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응애 하고 울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집안에 여장부가 태어났어 하면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는 6이 이분이 임금이 계시던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대한제국이 되던 시절이었단다. 대한제국 들어봤니?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내가 있던 시절에는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해볼래요? 대한제국.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안타깝게도 일본이 총칼로 우리나라를 빼앗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내가 8살 때 완전히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조선은 앞으로 일본 제국이 다스릴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말을 쓰고 일본 글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일본이 다스리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요. 나는 중학교 때 이화학당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서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나처럼 지방에 있던 학생들은 기숙사라는 곳에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학교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하란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죠. 나는 어릴 때 공부는 잘했지만 무척 개구장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이 기도 시간에 아멘 하면 나는 명태라고 해서 친구들을 웃겼지. 명태래 명태. 간술이 정말 웃겨. 그런데 선생님한테 딱 걸고 말았어. 누구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친 친구 누구죠? 나오세요. 나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만두 사세요. 만두. 따뜻한 만두 사세요. 날씨는 추운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아, 날씨 추운데 저 아이는 정말 힘들겠다. 그래, 내가 만두를 사주면 저 아이는 빨리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몰래 학교 문을 빠져나와서 만두를 한 보따리 사들고 갔지.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리고 마는 거야. 유관순, 이 깜깜한 밤에 어딜 갔다 오는 길이지? 손에 든 건 뭐야? 선생님, 이렇게 추운 날에 저 밖에 있는 아이가 만두를 파는 것 같아서 제가 사주고 오는 길이에요. 선생님은 화가 나서 야단을 치려다가 갑자기 방에 가시더니 불을 탁 끄시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게 되었지?
깜짝 놀란 나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관순아, 선생님이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 된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되찾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그날 너는 마음이 뜨뜻해지는,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단다. 그런데 1919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 바로 이 고종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일본인들 때문에 임금님이 돌아가신 거야. 사람들은 임금님이 살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와서 모두 슬퍼하며 울었어. 임금님. 그때 사람들이 말한 거야. 여러분, 임금님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일본한테 우리 힘을 보여주자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사람들은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하고 학교 문을 닫아버렸지. 그런데 나랑 용감한 친구 6명은 몰래 학교 담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탑골공원으로 가게 되었죠. 탑골공원에는 어떤 용감한 아저씨가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 우리는 이제 조선이 자주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독립 만세! 나와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시작했지. 그러자 깜짝 놀란 일본 경찰들이 우리를 막았어. 만세를 부르지 말란 말이다. 모두 흩어져라. 그리고 우리가 말을 듣지 않자 모두 감옥으로 끌고 갔어. 한편 학교에서는 휴교령을 내렸지. 휴교령이란 뭐냐 하면 앞으로 다시 부를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문을 닫는 거야. 학생들은 다시 오라고 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 일본이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같이 할까봐 학교를 못 오게 한 거지.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짐을 싸들고 고향인 천안으로 가게 되었어. 가면서 결심했어. 앞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해야겠어. 사람들한테 말해야지. 그리고 나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말했어. 여러분, 서울에서는 만세운동을 크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만세운동을 해요. 그럽시다. 우리도 같이 만세운동을 해요. 이웃마을에도 알려요. 그래요. 그럼 아우네 장날 같이 모이는 게 어때요? 태극기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일본 경찰들이 태극기를 만들거나 걸면은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함께 만세운동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한 전날 높은 매봉산에 봉화가 올랐어. 옛날에는 전화도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연락을 뭘로 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연기를 피워서 소식을 전했거든. 관순아, 매봉산에 연기가 올랐다. 네 아버지, 내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이에요. 어서 가요. 그래, 관순아. 태극기는 준비했니? 그럼요. 제가요, 이렇게 바구니에 몰래 숨겨놨어요. 나는 바구니에 몰래 태극기를 숨겨들고 아우네 장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주었죠. 정오예요. 12시 정오에 이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알았구먼. 걱정 말어. 드디어 정오가 되었어요. 나와 함께 만세운동을 했던 조인원 아저씨가 먼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죠. 우리는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나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어.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만세를 부른 거야. 할아버지도 대한독립 만세, 할머니도 대한독립 만세, 아저씨도 대한독립 만세, 아이들도 모두들 만세를 불렀지. 그리고 대한독립이라는 커다란 깃발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깜짝 놀란 일본 경찰, 일본 헌병들이 몰려왔어. 총을 겨누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물러나라. 흩어지란 말이다. 더 이상 다가오면 총을 쏘겠다. 용감한 아저씨가 외쳤어. 일본은 물러나라. 조선은 조선 땅. 일본은 물러나라. 그러자 갑자기 일본 헌병이 탕 하고 총을 쏜 거야. 앞에 거던 아저씨가 으 하고 쓰러졌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우리 아버지가 막아섰어. 이놈들아, 왜 조선 사람들한테 총을 쏘느냐? 총을 쏘지 말란 말이다.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너도 베겠다. 이번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렀어. 칼을 맞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나는 화가 났지. 이놈들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살려내란 말이다. 왜 조선 사람들을 죽이느냐? 조선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러자 일본 헌병은 나를 감옥에 데려갔어. 그날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서는 19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다쳤어. 나는 일본 헌병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 재판을 받던 날 재판관이 아주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유관순, 너는 학생이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죄가 있다면 총칼로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은 너희 일본이 죄다. 유관수는 도대체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유관수를 앞으로 3년간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오게 되었어. 서대문 형무소 안에는 나 말고도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었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생활하던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1920년 3월 1일이 되었지. 우리는 3.1절을 기념해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생각했어. 우리 이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아, 감옥 문을 두들겨요. 이렇게. 그게 좋겠다. 나는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불렀어. 대한독립 만세! 옆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옆방에서도 우리가 만세를 부르자 옆에 있던 남자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거야.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놀랍게도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갑자기 만세를 부르자 당황한 일본 간수들이 몰려와서는 우리한테 야단을 하는 거야. 누가 만세를 부르는 거야? 도대체 누가 만세를 불렀지? 누가 먼저 불렀어? 유관순 너지? 화가 난 간수는 나를 고문실로 끌고 갔어.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날카로운 침으로 찌르면서 나를 괴롭혔지. 나는 이렇게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쓰러지게 되었어.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오빠와 월터 선생님이 감옥으로 찾아왔지. 관순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관순이를 병원에 보내주세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 경찰들은 나를 풀어주지 않았어. 안 된다. 유관순은 나가면 또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절대 풀어줄 수 없다. 결국 치료도 못 받고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아파하던 나는 1920년 9월 28일 우리 부모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단다. 그때 내 나이가 18살이야. 하지만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친구들이 나 유관순을 기억하면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 대신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니? 내가 있던 시절처럼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나처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수 있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니? 나처럼 죽으라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일본한테 독립을 한 거는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고 1945년 8월 15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른단다.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고 하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1절, 이것도 기억하나요? 함께 만세운동을 했던 거는 3.1절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3.1절과 광복절에는 나라의 기념일로 해서 서로 기억하며 태극기를 달기도 해요. 친구들도 집에서 태극기를 달았나요? 혹시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이 안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엄마, 오늘은 3.1절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아요. 아빠,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 약속해 주시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가온 어린이집 만세! 흔들어 보세요. 네.